자전거 여행 한 권 대시 김훈. 칼의 노래. 현의 노래로 유명한 김훈 작가의 에세이 책이다. 작가는 사진작가 이강빈님으로부터 자전거를 배웠다고 한다. 둘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과 글을 엮어서 책으로 냈다. 이 책이 발행된 시기는 2000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무려 22년 전의 책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책으로 추천되고 있다. 2000년에 발행된 이 책은 2014년에 출판사를 문학동네로 옮겨서 사진과 일부 수정을 거쳐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한 곳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행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가 순서 없이 무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세이집이기 때문에 정보를 정리하기는 어렵고 이 책에서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소개해 보려고 한다. 땅에 묻히는 일에 대하여. 여수의 무덤들. 전남 여수의 어떤 무덤들은 보리밭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다. 봉분이 2개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덤은 살아서 한평생 그 밭을 갈아먹던 부부의 무덤이라고 한다. 살아서 갈아먹던 밭 속으로 들어가 눕는 죽음은 편안해 보였다. 어떤 삶도 하찮은 삶은 아닐 것이었다. 살아있는 동안의 기쁨과 눈물이 살아서 갈아먹던 밭 속에서 따스한 젖가슴 같은 봉분을 이루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영동 민주지산 아래 동네에는 한 집안의 5 어른 무덤을 대문 앞에 모신 집도 있다. 성묘가 따로 없고 후손들이 들고 나며 무덤에 절한다. 그 무덤들은 죽어서 떠났지만 결국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복된 마을에 매맞는 소. 소백산 의풍마을. 주막거리에서 의품에 이르는 물가마을은 정감록 속 예언의 땅이다. 세상의 환란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이 물가로 몰려들었다. 6-25 전쟁 때까지도 그랬다. 덜어는 떠났고 덜어는 남아있다. 이 예언의 땅에는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전통적 농업 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신석기 초기에 정착된 농업 방식이다. 산비탈 고추밭이나 콩밭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들이댈 수 없으므로 소가 아니면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의풍마을의 어린 소들은 겨우내 매를 맞아가면서 밭갈이 일을 공부하고 있다. 금년 가을에 늙고 경험 많은 소를 팔아치운 농민들은 아직 고생이 뭔지 모르는 2살, 3살짜리 어린 소들을 추수가 끝난 빈 밭에 끌고 나와 일 공부를 가르치는데 쉽지가 않다. 이 마을 노병만신의 3살짜리 소는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유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청둥벌거숭이다. 고랑을 따라 똑바로 걸을 줄도 모르고 쟁기를 끌고 오는 주인의 보촉에 걸음을 맞출 줄도 모르고 옆 고랑을 밟아 뭉개지 않고 사뿐히 유턴할 줄도 모른다. 와와, 이랴이랴도 못 알아듣는다. 일 배우다 말고 자구만 군입질을 하려고 한눈을 팔아서 주둥이에 멍을 씌웠다. 때려주면 대가리를 내두르며 반항하고 더 때려주면 아예 팽개치고 집 쪽으로 걸어간다. 일 공부를 하면서도 시선은 늘 집 쪽을 향해 있다. 노 씨는 이놈을 겨우내 가르쳐서 말귀를 뚫어놓아야 내년 농사를 할 수 있다. 2살 때 가르쳐야 했는데 그때 새끼를 베서 1년을 봐주었더니 이제 대가리가 커버려서 말을 더 안 듣는다는 것이다. 소도 머리 좋고 성질 좋은 놈이 따로 있는데 이놈은 워낙 돌대가리여서 어제 가르쳐준 것도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노 씨는 제 집 소를 흉본다. 의풍마을의 소들은 대개 25년을 일한다. 어린 소들은 이 기나긴 필생의 수급을 애비 수업받고 있었다. 노 씨는 이 한심한 놈을 데리고 내년 봄에 2000평을 갈아야 한다. 매 맞는 소가 불쌍한지 때리는 인간이 더 가엾은지 의풍에서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때리고 맞는 것이 다 한 가지로 보였다. 어느 쪽이 때리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운명을 실천하고 있었다. 꽃 피는 아이들. 마암분교. 서창우와 김다희는 둘 다 1학년이다. 창우는 남자고 다희는 여자아이다. 2 녀석은 언제나 꼭 붙어 다니고 노는 시간에는 끌어안고 볼을 비빈다. 이담에 결혼하기로 맹세한 어린아이 커플이다.
학교 아이들도 모두들 두 녀석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다. 6학년 초이는 다희네 집 담벼락에 얼라리 꼴라리라고 낙서를 해놓았다. 교실 뒤 우리들 차진안에도 얼라리 꼴라리 다희랑 창우랑이라고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았다. 그러나 다희와 창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붙어 다닌다. 창우는 원래 이 마을 토박이 아이고 다희는 1년 전에 이 마을로 이사온 도회지 아이다. 다희네 아버지가 IMF로 사업이 기울어져서 이 마을로 들어왔다. 이 마을은 다희네 아버지 김병운 씨의 고향이다. 다희네 아버지는 밤에는 마을 파출소에서 공공근로 방범대원으로 일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한다. 다희와 창우는 작년에는 학령 미달로 입학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이 두 녀석은 매일 학교에 와서 밥도 먹고 어깨너머로 공부도 하면서 가짜 학생 노릇을 했다. 다희와 창우는 첫눈에 서로 끌렸다. 만나자마자 친해져서 늘 끌어안고 다닌다. 가짜 학생 시절의 인연을 맺은 것이다. 이 가짜 학생들이 1년이 지나자 진짜 학생이 되었다. 김용택 시인은 공부 시간에도 늘 두 녀석을 나란히 앉혀놓고 가르친다. 다른 남자아이들이 다희를 지분거리면 1번지 학년인 창우는 3학년이고 4학년이고 가리지 않고 막 울면서 덤빈다. 그래서 이 학교 남자아이들은 더 이상 다희한테 지분거리지 않는다. 다희를 창우의 짝으로 아예 내어준 것이다. 부모님들도 이걸 다 안다. 다희네 집에 찾아가서 다희네 엄마 김춘자 씨한테 이 녀석들을 결혼시킬 작정이냐? 라고 물었더니 다희네 엄마는 하하하 웃었다. 마음분교 이야기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자전거로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느낀 느낌과 역사적인 정보,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준다. 이 책에서 나는 방문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읽는 재미가 좋았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자전거로 국토순례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이다.